팔기 영수 원맨쇼 되면 극혐이라고 하시는데 원맨쇼 될 것 같아요. 팔기 영수의 원맨쇼. 근데 어떻게 보면 그나마 팔기 영수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뭔가 좀 갈등도 있고 서사도 있고 그럴 것 같다 생각해요. 팔기 영수가 그나마 이번 사기에서 제일 적극적인 남자 출연자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좀 그럴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팔기 영수가 좋아하는 여줄이 여자 1호님, 여자 2호님, 여자 5호님, 3호님 빼고 다 좋아해요. 팔기 영수가 좋아하는 여줄은 여자 3호, 프랑스 베이커리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 3호님. 그분 말고는 다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팔기 영수님의 분량이 제일 많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팔기 영수씨가 제일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번 사기에서는 분량이 계속 많을 것 같아요. 팔기 영수, 네 맞아요. 막내입니다. 막내. 팔기 영수 막내. 오늘 팔기 영수가 자기소개에서 각설이송을 불렀는데 뭔가 되게 특이한 텐션이라는 생각합니다. 자기 딴에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각설이송 부르면서 하면은 좀 분위기도 오르고 흥도 나고 사람들이 나를 유쾌하게 보겠지? 라는 생각이 이제 각설이송을 부른 것 같은데 막상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그지인가? 어디서 그지가 나왔나? 라는 생각 들고 뭔가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을 거라 보거든요. 저는 제가 여잔데 각설이송 부르는 남자를 고르고 싶진 않아요. 내가 여자라면은. 내가 여자라서 고를 수 있는 남자들이 많은데 자기소개하는데 각설이송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그런 사람 고를까? 웃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 같아요. 팔기 영수는 40살이고 외국계 무역 상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수로 팔기 때도 외국계 무역 상사를 다니고 있는 분이셨어요. 소고기를 매일 먹지는 못하지만 돼지고기 앞다리 족발 정도는 매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산다고 하시는데 팔기 영수님이 너무 솔직하게 하는 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가랑 자차가 없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없을 수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오픈하시니까 그 순간 여자 출연자분들 분위기가 너무 세해졌어요. 세해지는 게 보이더라고. 이게 여자분들이 실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황하는 거죠. 어쩌라는 거지?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아무튼 자가랑 자차가 없는데 대신에 융자랑 할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융자랑 할부가 있고 자가랑 자차가 있는 게 낫죠. 그리고 운동하고 담을 쌓고 있다 운동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뭔가 팔기 영수는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내용들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운동 안 한다 관리 안 한다 뭐 자가나 자차 같은 거 없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이 차이로는 위로는 임종 전까지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자분들이 별로 팔기 영수님한테 좋게 생각이 안 들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팔기 영수씨가 계속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이상한 드립치고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자연스러움과 이런 거 뭐 어디 매여있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자분들 나이가 다들 85년생 40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냥 40대도 아니고 40살 42살 이런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남자들을 만날 때 장난하고 그런 식으로 연애하고 만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정말 이번에 만나면은 결혼해야지 이번에 만나게 되는 사람하고 정말 평생을 함께 해봐야지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자꾸 팔기 영수씨가 뭐 각설이송 부르고 난 자가랑 자차도 없어요 임종 전까지만 아니면은 뭐 위로 상관없다 그러고 이런 드립치는 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현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팔기 영수의 이런 가벼움이. 근데 여러분 팔기 영수씨가 이번 사계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팔기 영수씨는 팔기 때도 그랬어요. 팔기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색춘하고 나왔던 사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 사계에서도 그렇고 팔기 영수씨는 원래 이런 캐릭터예요. 한결같은 캐릭터. 그냥 뭐 잠깐 컨셉 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 팔기 영수씨는 원래 이런 드립 치는 거 좋아하고 가벼운 분위기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원래 이런 캐릭터라서 이번 사계에서 빌런을 뽑는다면은 팔기 영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임종 전에가 놀랬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옛날에 탁재훈이 드립친 거 그냥 따라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루나님께서 단점을 까는 게 쿨인 줄 안다고 하시는데 보통 단점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단점은 내가 상대방을 좋아한다면 내 단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어느 정도 나하고 상대방하고 정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내 단점을 얘기해도 상대방이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조심스럽게 오픈하는 게 맞는 거지 너무 뭔가 당당하게 오픈하는 거는 그러니까 뻔뻔해 보이고 오히려 안 좋게 보여져요.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심스럽고 진지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팔경수가 오늘 남자들 여자들 자기소개할 때 너무 뭔가 장난식으로 태클 걸고 장난식으로 뭔가 계속 딴지 걸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무례하죠. 이번에 나는 솔로가 팔경수는 그냥 장난식으로 뭐 잊혀질 쯤 돼가지고 얼굴 한 번 더 비추려고 나왔을지 몰라도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나 여자 출연자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내가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으니까 40대가 넘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팔기영수는 계속 장난식이에요. 그게 너무 팔기영수의 단점인 것 같아요. 젤다 링크님께서 얼마나 혼자 살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온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팔기영수 씨가 저번 주에는 그 전 여친이었던 19기 현숙이었네요. 그 19기 현숙을 계속 언급해가지고
잠깐 시끄러웠는데 이번 주는 팔기영수 씨가 너무 이제 가벼운 모습, 진지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별로인 모습을 매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팔기영수 씨가 지금 여자분들을 대부분 다 좋아하고 있는데 저는 제일 팔기영수 씨가 좋아할 만한 여자 출연자가 여자 2호님. 아마 여자 2호님한테 결국 꽂혀가지고 여자 2호님한테 계속 직진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여자 2호님은 팔기영수가 너무 진지하지도 않고 이상한 드립이나 치고 사람이 가벼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팔기영수에 대해서 그렇게 큰 호감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비호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 2호님은. 여러분 여자 2호님은 거의 딩크나 다름없대요. 여자 2호님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여자분들끼리 대화를 할 때 여자 4호님이 실기 영호씨가 자녀도 낳고 싶다.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여자 출연자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여자 4호님이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자 3호님은 뭔가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말하는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 뭐 지금도 가능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하던데 여자 2호님은 조금 현실적이고 좀 그러신 분 같다 보니까 자기는 아이에 대한 감정이 없다. 그리고 나는 뭐 딩크여도 상관없는데 상대방이 원하면 뭐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이 다들 8호가 많잖아요. 여자 2호님도 8호년생 42살이고 임신과 출산 엄마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리고 싶지 않은 것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처음부터 아이를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냥 살다 보니까 나이를 먹은 거잖아요. 여자분들의 30대 중반부터 임신하고 출산이 뭔가 쉽지 않아진단 말이죠.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아주 급격하게 40이 넘어가면은 거의 자연 임신이 뭐 자녀 임신뿐만 아니라 시험관도 힘들어지고 그런 현실들을 여자 2호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그거에 안 되는 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오늘 나는 뭐 아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자 2호님이 처음부터 아이를 안 좋아하고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나이가 이제 85년생이다 보니까 현실에 타협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딩크인 분들 보면은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애를 낳지 않을 거면 결혼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애를 낳지 않을 거면 결혼 뭐하러 하냐. 사실 그 생각이 조금 위험한 생각이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그 생각이 왜 위험한 생각이냐고 하니만은 여자분들이 20대 30대에도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자분들이 남자 쪽에서 문제가 있든 여자 쪽에서 문제가 있든 둘 다 문제가 있든 둘 다 문제가 없는데 왜 임신이 안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임신이 여러분 이게 막 쉬운 게 아닙니다. 뭐 본인들이 우리는 뭐 결혼했으니까 임신해가지고 애기 낳을 거야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안 되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거죠. 나이 유무 떠나가지고. 근데 확률이 여자분들 나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임신이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여자분들 20대 30대 분들도 임신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아이를 안 낳을 거라면은 뭐하러 결혼해?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했는데 만약에 정말 임신이 잘 안 돼 그러면 이혼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임신이 안 되는 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뭔가 그런 가치관이 그런 게 좀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임신이 안 되어도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지. 그게 저는 오히려 건강한 생각이지 그냥 임신하고 출산 애기 안 낳을 거면 뭐하러 결혼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결혼하면 무조건 임신 출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건강한데 상대방이 건강하지 않아서 임신이 안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라고. 근데 무턱대고 그렇게 뭔가 그런 생각이 강하다면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제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한다면 서운할 것 같아요. 나랑 사랑이 먼저지. 그렇죠. 사랑이 먼저지. 근데 여러분 반대로 뭔가 결혼부터 하려고 하는 것도 일단은 나이에 쫓기다 보니까 조급해져서 여자분들이 결혼부터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별로예요. 그런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애기 안 낳을 거면 뭐하러 결혼하냐 이거 못지않게 뭔가 지금 조급하다 보니까 빨리 결혼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호락호락한 게 없어. 만약에 혼전 임신하면 지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혼전 임신하게 되면은 지우는 선택은 어떻게 보면 제일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죠. 혼전 임신해가지고 결혼하게 되면은 이혼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혼전 임신하게 됐을 때 남자가 발뺌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럴 가능성도 높고 리스크가 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우는 선택은 좀 그런 거죠. 내가 지운다 해서 내 기억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각자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거지만 물론 혼전 임신해가지고 결혼 생활하고 하는 게 힘들 수 있죠. 힘들겠죠. 근데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해볼만 할 수도 있어. 힘들지만 뭔가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도 있고 아직 내가 안 해본 길이야. 안 가본 길. 근데 혼전 임신은 무조건 불행하고
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뻔히 우리가 힘들게 살 게 눈에 보이니까 나는 아이를 지울 거야. 이거는 아이를 지운다 해가지고 내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그 기억이 더 뭔가 내가 해볼 걸, 뭔가 그래도 내가 도전해볼 걸, 그렇게 해서 뭔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 생활 해볼 걸 하는 그 기억들이 계속 강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더 뚜렷하게 후회가 남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지우는 선택은 절대 좀 비추천이죠. 저는 임신 공격을 하고 싶어서 진짜 위험한 날에 했는데 임신이 안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위험한 날에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임신되는 게 아니에요. 임신이 그렇게 막 쉽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둘 다 건강해도 이유를 모르는데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임신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둘 다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분들도 되게 건강하고 남자들도 정자도 건강하고 이런데 임신이 안 되는 케이스도 흔해. 그냥 임신 공격해가지고 임신할 거예요. 그거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 부모님들은 어떻게 12명씩 나와서 기르셨나요?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부모님 세대분들을 함부로 들이칠 수가 없어가지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유튜버니까 말을 해보자면 옛날에는 할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부모님 세대분들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농사 짓고 뭐 직장 다닌다 하더라도 그때 뭐 게임이 있기를 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여행이 있기를 해. 뭐를 해. 부모님 세대분들은 신혼여행도 제주도 가고 그럴 때예요. 할 게 없어요. 요즘에는 할 게 많잖아. 놀 것도 많고 뭐 경험해볼 것도 많고 뭐 게임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취미로 할 만한 게 많단 말이죠. 뭐 스쿠버 다이빙부터 해가지고 뭐 테니스 뭐 많잖아요. 탁구. 옛날 부모님들은 뭔가 이게 그런 취미 활동 할 만한 게 많이 없었다. 그리고 피임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것 같아요. 피임이라는 개념도 옛날 부모님들은. 그리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근데 지금 부부들은 스마트폰도 있고 뭐 각자 취미, 뭐 남편은 뭘 좋아하는데 나는 이걸 좋아하고 방마다 TV 있고 막 그런 많잖아요. 뭔가 이런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굳이 부부관계 안 해도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았을까요? 옛날 부모님들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면은 지금은 서로에게 집중하기가 뭔가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워낙 외부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옛날 부모님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인 경우가 많았어요. 외벌이. 근데 지금은 맞벌이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서로 피곤해. 여자분도 피곤하고 남자분도 피곤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아이를 그냥 막 한 명 낳고 2명은 안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자분들도 계속 이제 사회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옛날 부모님들은 여자분들은 사회활동 결혼하면은 그냥 무슨 여자는 집이나 있어야지 이런 게 있을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여자분들도 자기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욕심내고 야망도 있고 뭐 임신하고 출산 이후에도 다시 복직해가지고 열심히 또 일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서로 바쁘다는 거죠. 서로 돈 벌기, 서로 뭐 자아실현 이런 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집중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할 게 없어서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 애를 낳는 즐거움을 대체하는 경제적 비용의 기회비용이 커진 사회다. 그런 정리 맞을까요? 그러니까 애를 낳은 즐거움을 대체하는 건 아니고 그 뭐라고 할까요? 애를 낳은 즐거움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즐거움을 대체할 수 없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내가 더. 아이를 낳게 되면 무조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 희생과 헌신보다는 내 자신, 내 인생 그게 더 중요해지게 된 사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출산이 최우선순위가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죠. 아이를 낳을 비용으로 아이를 낳고 쏟는 에너지와 그런 걸로 차라리 그렇게 내가 하는 것보다 그렇게 피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인생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너무 뭔가 나술 리뷰 외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행복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고 나 자신을 위한 행복 있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한테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이런 데서 나오는 행복은 너무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한정적이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때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꼈지만 40대부터는 현타가 오고 50대부터는 괴로워지죠. 근데 이제 그 자녀, 육아, 출산, 부모가 되는 거에 대한 행복은 어릴 때는 힘들어. 아이를 키우고 이럴 때.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 느껴지는 그 보람과
행복은 혼자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행복보다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한 몇천억 배 더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의 질이 달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20대 30대 분들은 한창 뭔가 임신과 출산 부모가 될 나이에 요즘에 그 미혼인 분들은 내 스스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아이 가지려고 하다가 후회하고 아기가 안 생겨서 슬퍼하고 좀 그런 케이스가 요즘 많죠.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뭐 그냥 운동, 취미, 술 먹고 뭐 여행 다니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명품 같은 거 뭐 이렇게 쇼핑하고 뭐 맛있는데 뭐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 수다 떨고 이런 것들, 그 취미가 40대도 행복할까? 그 취미가 과연 40대도 좋을까요?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 자신한테 보상해주고 이렇게 뭐 상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비하고 어디 다녀오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행복할지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40대 때는 현타가 오고 40대 후반에서 50대 때는 정말 괴로워지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친구들 보면서 야 쟤는 고생한다, 나는 애 있으면은 어떻게 키워 하면서 나는 막 쇼핑하고 여행 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네가 행복한 거였어.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은 남편하고 아이하고 같이 웃으면서 가족 사진 올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우리 애가 뭐 이제 이번 고등학교 올라간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냥 혼자서 그냥 늙어가는 거죠. 만나는 남자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는 20대 30대 분들이 워낙 나는 솔로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습이 돼서 내가 좀 빨리 결정해야겠다, 막 어릴 때 놀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괜찮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대요. 최화정은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항상 비교 대상을 연예인으로 갖고 오면 안 돼요. 아까 뭐 40대도 출산 가능하다면서 최지우 사례 갖고 오는데 최지우야. 그리고 최하정 행복하다던데요? 50대인데 최하정이라고. 여러분들은 최하정과 최지우가 아닙니다. 최하정 집 봤어요? 50대 때 최하정 집에서 최하정 같이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지우 같이 그런 연예인들은 한 달에 자기 관리 비용으로 웬만한 그 남자 연봉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연예인들 그 정도 되는 연예인들은 달라. 그래서 비교 대상을 연예인으로 갖고 오면 안 돼. 연예인들은 한 달에 자기 그런 뭐 보여지는 외모 관리나 건강 관리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뭐 100억이 있든 뭐 1000억이 있든 뭐가 됐든 행복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100억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인해서 행복을 뭐 많이 느낄까요? 혼자 사는 100억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나 부러운 거지 막상 정작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 있다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그렇게 많이 못 느낄 거예요. 그게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괜찮고 좋은 집에서 살 때 그 행복이 막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유지가 되나요? 내가 새 집에 이사 갔어. 뭐 내가 20평대 살다가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갔어. 그럼 40평대 아파트에 사는 게 맨날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금방 적응하게 되고 그게 그냥 내 일상이 되는 거야. 일상이 되는 순간 행복하진 않아요. 일상이 되게 되는 순간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진정한 행복은 가정이랑 가족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슬픔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행복을 나누고 그리고 자녀가 커가는 걸 보면서 그런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것들 함께 추억을 쌓고 그런 게 행복인 거지. 주병진 씨나 최하정 씨처럼 막 100억대 뭐 몇백억대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고 난 모르겠어. 그게 부러운 건가? 그런 걸 부러워한다면은 너무 인생이 불행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는 거고 인생에 정답은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탁형 아이 좋아하냐고요? 저는 별 생각이 없어요. 제 아들은 많이 사랑하는데 그냥 제 아들 외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막 깊게 애기다 막 이런 거 없고 애기네 그 정도? 여러분 이게 아이들을 싫어한다, 아이에 대해서 별 생각 없다 하는 분들은 자기 자식한테 더 끔찍해. 난리나. 정말 예외 없어요. 아이를 이뻐하는 분들이야 원래 아이를 이뻐하니까 내 자식도 이뻐하고 하는데 아이에 대해서 별 생각 없고 아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안 이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 자기 자식을 낳잖아요. 이뻐 죽으려고 그래요. 아직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르니까 이제 나는 아이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 뭐 관심 없다, 안 이뻐한다 그러는 거지. 내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은 완전 이제 더 빠지게 되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참 그 부모가 되는 거는 책임이 따라오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힘든 게 많이 있는데 그만큼 행복도 따라와요. 결혼도 남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고통스럽고 괴롭죠. 근데 그래도 살다 보면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야.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접고 갔다 오고 다른 사람 또 만나면 되는 거고.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도 가장 행복했을 때가 애들 키울 때였어요. 아무튼 이거는 그 아이가 커가는 거 보고 아이를 한 번쯤 키워보고 해보는 경험을 해봐야 뭔가 좀 이제 와닿지, 막상 그 미혼인 분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참고해서 나쁠 거 없다.